이제 국민주권부터 할게요.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인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충족돼야 됩니다. 충족돼야 되는데, 자유와 평등은 이게 상충관계로 보는 학자가 있고요, 보완관계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모두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립 가능하다 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요, 이거 양립 불가능해. 자유를 강조하면, 자유를 실현시키려다 보면 평등이 깨질 수밖에 없고, 평등을 실현시키다 보면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자유와 평등은 양립, 둘 다다 같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은 전부 어떤 입장일까? 양립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양립할 수 없다고 볼까요? 양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쪽 윤리 과목에 가보면은 그 정의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윤리 과목은 시험 보면 안 들어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법과 정치, 정치와 법을 공부하니까 이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자유와 평등은 양립 불가능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남한과 북한 생각해 보세요. 남한 자유 강조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현상이 나타나잖아. 북한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같이 배고프잖아. 자유가 억압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다.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뭘 우선한다? 자유. 북한은 뭘 우선한다? 평등.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건 자유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돼야 돼요. 이 국민주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자유도 평등도 모두 물거품이에요. 그러면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뭐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주권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주권이론 또는 주권론이라고도 해요. 주권이론. 이 주권이론은 최초로 주권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학자 이름도 물어봤는데 요즘 학자 이름은 잘 안 묻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인데, 보댕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최초의 주권론이에요. 주인으로서 권리,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임금님이다, 왕이다, 군주다, 이거죠. 군주 주권론. 이게 최초의 주권론인데, 그러니까 이 최초의 주권론인 보댕의 군주 주권론은 그 사상적 뿌리가 왕이 되는 권한은 신이 주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권한은 신이 준 거예요.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러니까 보댕은 군주들한테 이쁨을 받겠죠. 그래, 나는 신과 동격으로 네가 보는구나. 고맙다. 이뻐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댕의 군주주권론이 나오니까 여기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군주주권은 맞은데, 그래, 한 나라의 주인은 군주가 주인이지. 그런데 왜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냐? 그 근거는 왕이 되는 권한을 신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왕권 질서가 잘못돼서 왕이 되는 권한은 백성, 민이 준 거야, 민. 왕권 민수설을 기초로 해서 군주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군주 입장에서는 보댕이 이쁠까요? 홉스가 이쁠까요? 보댕이 이쁘죠? 홉스는 이 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지. 보댕은 자기 군주를 신격화 시켰는데 백성들이 당신한테 왕권을 줬으니까 당신 백성말 들어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 홉스는 군주한테 뺨 맞아요. 야 이 새끼야. 너네들이 나한테 왕권을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또 시민들이 홉스 뺨을 때리고 야 이 새끼야. 어떻게 해서 나라가 주인이 군주야? 우리 백성이 어? 백성이 주인이지 왜 왕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홉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군데서 뺨 맞아. 군주한테도 뺨 맞고 일반 시민한테도 뺨 맞고. 왜? 군주를 주장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뺨 맞고 군주 주권. 왕권 민수설을 바탕으로 군주 주권 주장했으니까 군주한테 뺨 맞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홉스. 그러나 이 홉스가 또 군주 주권을 주장했지만 이것 때문에 관심이 이제 국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홉스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같은 이제 영국의 로크라는 사람이 홉스 당신 말 중에 요건 하나 말을 잘한 거야. 근데 요건 잘못됐어. 나라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고 백성이 군주를 세웠으니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것이다.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고요. 이 국민은 바로 국민이 갖는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라도 왕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른바 천부 인권을 기초로 해서 천부 인권 사상을 기초로 해서 국민 하늘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이 천부 인권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자 이제 프랑스의 루소도 국민 주권론을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사회계약론자들이에요. 사회계약론자.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의 사회계약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또 종종 시험문제 나오거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또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주권이론은 이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이제 우리 헌법과 연결시킨다면, 우리 헌법 1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 국민주권주의가 우리 헌법에서는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헌주의입니다. 자, 이 입헌주의는 같은 말로 이퀄 법치주의라고도 해요. 법치주의. 자, 입헌주의가 왜 법치주의일까? 한번 볼까요? 입헌주의. 설립자에다가 법헌자거든요. 법에 입각한 통치니까 같은 말로 법에 의한 지배 같은 말이잖아요. 입헌이나 법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헌주의가 언제 등장하냐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근대죠. 근대. 아직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앞서가는 건데, 일단 근대 입헌주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대 국가의 헌법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대 국가의 헌법은요, 아까 근대 야경 국가에서는요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인 자유, 평등 중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을 강조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근대 입헌주의에서는요 자유권, 즉 자유권을 강조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요. 근데 이제 이게 20세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현대 입헌주의, 현대 헌법으로 넘어오면 이제 야경국가, 근대 야경국가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강조했다면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사회권을 강조하잖아요. 사회권.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대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강조한 반면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는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극적인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그 중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근대 입헌주의 가지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고 보면 이게 최초의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요. 최초의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 헌법이 미국의 버지니아 주 헌법이에요. 여러분 연방국가 헌법이 있고 주 헌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미국 연방국가니까 그 중에 이제 버지니아 주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 자유권을 명시를 해요. 그래서 수능이나 학력고사 때는 잘 안 나왔었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한번 언제가 나왔어요. 최초의 근대 헌법이 뭐냐?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이요. 그러면 이제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도 있겠죠. 최초의 현대 헌법,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게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죠. 1919년에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출제하죠. 최초로 사회권을 명문화한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최초의 자유권을 명문화한 헌법,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 헌법 최초 미국 버지니아주, 현대 복지국가 현대 입헌주의 헌법 최초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간단하지만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이 입헌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우리 교재를 보면 따로 독립적으로 해놨어요. 독립적으로 어디다 해놨냐면 여기 있다. 38페이지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죠? 여기 그 정당성의 근거, 합법성, 도덕성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우리 임용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법치주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입헌주의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되고, 자, 이제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두 개로.
형식적 법칙이 돼. 형식적 법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실질적 법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법에 의한 지배냐? 법의 지배냐? 의미가 다르죠? 법에 의한다는 것은 법 자체가 하나의 수단이죠. 법의 지배는 법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군주가 있어요. 군주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죠. 이 법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죠. 근데 실질적 법칙은요, 법이 위에 있고 이 법을 군주도 따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식적 법칙에 의하면 이 법은 악법은 법이에요,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에요. 악법도 지켜야 돼. 근데 이 법은 뭐예요?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악법은 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악법도 법이었던 사례가 있죠. 악법도 법이었던 사례. 이 형식적 법칙의 사례. 우리나라. 히틀러의 수권법이라고, 히틀러가 만든 법인데 헌법 위에 있어요. 이 법도 헌법이에요. 헌법도 꼼짝 못해. 이게 대표적인 사례고. 악법은 법이 아니죠. 그러면 악법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죠. 그러면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이 실질적 법칙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이 법은 무효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법이 이게 다음에 이제 법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은 우리가 국내법의 어머니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국내법의 모법이에요. 그럼 어머니 밑에 이제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장남이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법은 법률을 말한다고. 그럼 이 법률이 이 잘못됐으면 엄마가 얘를 없애야겠지. 처벌해야겠지.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위헌법률심사. 위헌법률심사제. 이를 통해서 악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야. 이거 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세요. 위헌, 법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은 무효입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위헌법률 심사제를 통해서 악법을 법이 아닌 것으로 실현시키는구나. 없애버리는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헌법률 심사와 더불어 국민 소원제라는 게 있어요. 국민 소원. 이것도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위헌법률 심사제나 국민소원제나 이게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제 헌법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육촌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 육촌 간에 결혼해가지고, 육촌이도 뭐로 결혼했는지 어쩌고, 여튼 육촌이 알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하니까, 그 구청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육촌인 거야. 그래서, 이거 육촌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혼인이 안 됩니다. 혼인 무효를 해버렸어. 혼인신고를 무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촌 이 사람이, 우리 민법에서 혼인신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헌법소원했어요. 이 법 바꿔라. 나의 그 행복출구를 침해하는 거다. 왜 육촌이라고 해서 결혼 못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다 육촌도 결혼하는데, 다른 나라는 3천만 아니면 결혼하거든요. 그래,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어떻게 판결될지, 곧 나오겠지만, 이런 생각 어때요? 육촌 간에. 혼인. 우리는 지금 뿌리가 굉장히 깊은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거든요. 서양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3천만 아니면 결혼을 해도 돼. 피가 그냥 많이 섞였잖아요. 양놈들은. 우리는 그렇게 피가 섞이도록 많이 안 섞였거든, 아직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자아이는 그래서 입양을 안 하잖아요. 여자아이는 입양을 해도.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저 외국으로 입양하잖아. 외국에서는 남자아이는 입양을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입양 안 한다고. 국민소원제. 이것도, 이거 민법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악법이다. 이거 고쳐달라. 원래 이게 지금 8촌 이내는 혼인신고 안 되지만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안 됐거든. 김해김씨 안 됐어. 요즘은 김해김씨 돼요. 8촌만 넘으면 돼. 이게 지금 완화된 거라고. 이게 2005년인가? 전두환이 들어갔을 때가 언제죠? 1980년대 초죠. 그때는요, 동성동본으로 혼인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구를 조사해보니까 2만 가구가 넘어. 그래서 2년인가 2달인가? 2달일 거예요. 2달 동안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줬어. 동성동본인데도 결혼해서 자제를 낳았을 때, 이거 혼인신고 안 되니까 자제도 출생신고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지 절차에 의해서 호적에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가구들이 2만 가구가 넘었어. 그래서 특별법을 한번 구제해 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 자체를 동성동본에서 8촌 이내만 아니면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6촌.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이제 좀 봐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분립제.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거 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권력분립제. 이런 것들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 즉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됐지요?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하고 법의 지배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우리 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제가 알기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나왔던 걸로 알아요.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38페이지 40페이지 더 짜서 여기 나왔나? 40페이지 40페이지에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그 다음에 민주정치가 붙여지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시다. 이 형식적 법치는 법에 합법성만 인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과 동시에 법의 정당성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이 뭐냐 상관없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악법도 지켜라. 그러니까 합법성만 따지는 게 형식적 법치고요.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가
사회 정의에 합당해야 돼요. 정의로워야 된다고. 만약에 그 정당성이 없다면, 법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 마무리했고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 국민주권의 원리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 원리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구체적인 실험 방안 해가지고 법치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입헌주의가 곧 법치주의다. 근데 이제 그 근대 입헌주의하고 현대 입헌주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로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최초로 권력 분립론을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로크입니다. 존 로크. 존 로크는 이권 분립론을 주장하죠. 근데 로크가 주장한 이권 분립론은 입법권하고 집행권 둘로 나눠지는데 이걸 더 중시하죠. 집행권보다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만들어 놓고 나서 집행하는 거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행권 안에는 입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이라든가 외교권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교섭권이라든가 이런 거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집행권이에요. 근데 언젠가 그 지방직, 꽤 오래된 지방 시험에서 정답으로 이게 정답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로크의 이권 분립론에 의하면 교섭권은 집행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인 적이 있어요. 알아야 되겠네? 이게 시험에 저렇게 나왔다고. 자, 다시. 로크의 이권 분립론에 의하면 입법권을 중시해요? 집행권을 중시해요? 입법권을 중시해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입법권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어디에 포함시켰다? 집행권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법권, 외교권, 교섭권 등등은 모두 집행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집행권과 집행권 아닌 것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법권과 입법권 아닌 것 이렇게 둘로 쪼개져. 그 입법권 아닌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집행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완성시킨 사람은 권력 분립을 완성시킨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몽테스큐에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란, 사법권, 법을 적용하는 거란,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거란, 셋으로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로크의 이권 분립론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정부,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주고요.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론은 영국이죠.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주고 상권 분립론은 대통령 중심제,
미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날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단원을 달리해서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됐지요? 아까 권력분립 나왔을 때 뭘 실현하는 방안 중에 하나 있죠? 실질적 법칙. 실질적 법칙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권력분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제인데, 이 대의제는 나중에 그 민주주의 정치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할 거예요. 대의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간접민주주의. 그럼 간접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도는 선거제도와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선거제도도 매우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니까, 이건,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1995년에 시행이 돼요. 그전에는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표현해요.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학교. 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헌법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가 인간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 작용하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거의 요 3가지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도 그래서 이 3가지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2가지도 포함은 돼요. 기본 원리 포함되는데, 이건 따로 제가 헌법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 등등 다 마무리했으니까 우리 교재 가지고 복습합니다. 자, 이제 112쪽은 여러분에게 맡겨도 되겠죠? 3가지만 나와있죠?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여기다 추가한다면 대의제하고 지방자치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자유권의 변화 해가지고 시민혁명기, 중심기본권, 자유권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0세기 사회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자유권은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발전하는데, 요 의미죠, 요 의미. 아까 이게 근대 야견국가에서는 자유권을 강조했잖아요. 이건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참정권이에요. 이거 적극적이죠. 이거 정치권이라고 표현하죠. 적극적. 그래서 이 자유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예요. 국가의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다 이 말이거든요. 국가의 자유, 적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게 사회권, 역시 적극적이죠. 이 사회권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 할 자유예요.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자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자유권이 발전했다, 전개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민혁명 차티스트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평등 아까 얘기했죠? 평균적 평등, 배분적 평등. 원래 평균적 평균적 평등이란 말보다는
평균적 정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여기 평균적 평등이라고 써놨네.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한 말이거든요. 평균적 평등, 배분적 평등.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평균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는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잖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빵 10개씩 주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이게 배분적 정의라고 했어요. 거기 사례 나와 있네. 그 평균적 정의의 사례는 아까 얘기했죠. 기회균등하고 평등선거.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의 사례. 성과급, 누진세, 여성할당제, 농어촌, 지역선발제, 이런 것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군주주권, 국민주권. 출발은 군주주권에서 출발하지만 완성은 국민주권으로 완성이 되는데, 거기 지금 보댕하고 로크, 루소만 나와 있고 홉스가 빠져 있죠. 홉스도 같이 비교해야 돼요. 홉스도 군주주권입니다. 근데 배경이 달라요. 보댕은 왕권 신수설이지만 홉스는 왕권 민수설을 배경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민주권은 사회계약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회계약서의 또 배경은 뭐예요? 뿌리는? 뿌리. 천부인권. 천부인권을 뿌리로 해서 사회계약서가 만들어져요. 이 사회계약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총정리해야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정리할 게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 볼게요.